다음 U23 아시안컵은 이번 U23 아시안컵처럼 뭐가 안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올림픽 본선행 여부가 걸려 있습니다. 그죠? 다음 U23 아시안컵에서는 결승에 가야, 그러니까 2위 이상을 해야 LA 올림픽 본선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성적이 나아져야 돼요. 지금처럼 4강에서 탈락하면 못 가는 거거든요. U23 아시안컵 4강 탈락. 문제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과정과 내용이 더 큰, 왕큰 문제입니다. 비전이 뭔지 알 수 없는 연리병 대표팀 운영, 결과보다 더 씁니다. 한번 차근차근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한국 시간 20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4강전, 한국이 한일전에서 0대1로 패배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3위 결정전이 있어요.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는 그 상대가 중국인지 베트남인지 결정이 안 됐는데 3위 결정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승 진출 실패라는 것으로 일단 이른 결산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나마 앞선 두 대회의 8강 탈락보다는 조금 나아진 성적이라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일까요? 아무도 위안 안 되시죠? 네. 조별리그 통과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8강에서 떨어졌을 때보다 전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별리그 3승하고 8강 탈락이면 3승 1패잖아요? 근데 이번 한국은 조별리그를 1승 1무 1패로 통과했기 때문에 대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의 성적은 2승 1무 2패, 아시아권에서 낸 성적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안 좋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거 다들 알고 있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임 시기와 선임 대상 여러모로 엉망이었는데요. 선임 과정에서 혼선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이민성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1년 넘게 U23 대표팀 감독직이 공석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비워둡니까? 누구도 안 치고 9개월요? 안 치고서는 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평가전도 잡았는데 계속 대행으로 굴리면서 감독 자리가 없는 상태로 엄청 오래 있었단 말이죠. 황선홍 감독이 물러난 시점,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었죠. 왜냐면 올림픽에 못 갔으니까. 그게 2024년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성 감독이 선임된 건 그 이듬해 5월, 그러니까 한 달을 더해서 1년하고 한 달 이만큼의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2024년 안에는 선임하려고 했어요. 근데 회장 선거 등으로 인해서 밀려버렸고요. 전력 방어회조차 제대로 없는 상태로 시간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전력 방어회부터 현영민 위원장으로 부랴부랴 이제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이민성 감독을 선임했던 것이죠. 사실 이민성 감독이라는 선택 자체도 여러모로 의문은 있었습니다. 선임 전에 경력이 물론 프로 경력 다 있고 프로에서 무조건 망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추구하는 축구나 내용이 좋아서 잘 맞았어야 되는데 이민성 감독의 대표적인 색깔은 전면 압박입니다. 대전 때 대표적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축구협회가 앞서서 다른 연령대 감독을 이제 선임할 때 말했던 안 뽑는 사유였어요. 뭐냐면 다들 기억하실 만한 유명한 일인데 현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던 A대표 감독 선임 때 당시에 다비트 바그너라는 외국인 감독을 탈락시킨 이유로 우리 선수들에게 하이 프레싱을 요구하는 축구인데 그러면은 중동에 역습당한다, 그 다음에 후반에 체력 문제가 생긴다 라는 이유로 이 감독은 안 한다라고 하고 홍명보 감독을 갔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 말과 모순이 되죠? 외국인은 압박 위주면 안 되고 한국인은 압박 위주여도 돼? 이게 좀 모순되는 겁니다. 물론 전력 강화회가 새로 꾸려졌고 현영민 위원장이 홍명보 박은호 당시 책임자는 아니었죠. 그때는 이임생 위원장이었는데 하지만 협회는 MIK라는 어떤 규범을 세워놓고 이것에 따라서 시스템을 만든다고 말했기 때문에 어느 연령대 어느 감독을 뽑든 선임 기준은 비슷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전혀 비슷하지 않다. MIK라는 게 사실 별 실체가 없는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는데 만들어 놓고도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월드컵 감독보다 아시안게임 감독, 올림픽 감독이 전면 압박을 하면 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월드컵은 기존이면은 조별리그만 통과를 잘한 거고 이제는 조별리그 이후에 한 경기 더 잡으면 잘한 거기 때문에 4경기 정도 잘하면 됩니다. 그럼 전면 압박 괜찮죠. 근데 아시안게임은 7경기를 잡아야 돼요. 우승 못하면 실패잖아요. 특히 아시안게임 환경은 정말 익스트림 난이도거든요. 메이저 대회가 이번 월드컵은 5일 간격 경기도 있고 그래도 3일 4일 간격으로 경기를 하는데
아시안 게임은 2일도 있습니다. 2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남자 축구를 어떤 한 개의 종합 대회에 밀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일정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2, 4, 3, 3, 3, 3, 3 이랬을 거예요. 간격이 엄청 좁거든요. 이걸 전면 압박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심지어 연장전도 낄 텐데 뭐 한 번이라도 이제 정규 시간 안에 못 이기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선임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의문을 이번 대회에서 이임생 감독이 뒤집어줬으면 됐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뒤집을 수 있었어요. 첫째, 전면 압박을 유지했을 경우 전면 압박을 위한 체력 준비를 잘 하고 그 전면 압박 효과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둘째, 전면 압박을 안 하고 다른 거를 했을 때 뭐 그 외에 다른 플랜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민성이다. 이걸 증명했어도 괜찮죠. 근데 이번에는 두 질문 모두 아니요, 못했어요 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회였습니다. 일단 전면 압박으로 대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란 상대 효과를 못 봤죠. 그리고 이제 지나서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 우즈벡, 이번 일본 이들을 상대할 때는 압박을 거의 뭐 안 하고 그냥 좀 웅크리고 경기했는데 이 플랜 B가 실패하면서 두 경기 다 졌잖아요. 결국에는 이민성 감독은 플랜 A, 플랜 B 둘 다 잘 안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괜찮을까라는 의문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국 대표팀이, 특히 U23 대표팀이 좀 원칙 없이 표류하고 있는 데는 총대 메고 한마디 한 기존 감독의 어떤 작심 발언조차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아쉽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24년 당시 물러날 때 아시안컵 8강 탈락으로 올림픽에 못 가서 물러났죠. 그때 뭐 작심하고 한마디 했어요. 장기적인 플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 시스템이 맞지 않는다. 14명의 대표팀이 4년 주기로 가야 된다. 아시안게임에 따라서 올림픽이 가냐 마냐 결정되면 아시안게임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올림픽 준비를 장기적으로 못한다. 그래서 올림픽 준비 기간이 단 몇 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는 아시아에서 예선조차 상대를 제압하기 어려워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뭐 패장이 한 말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핑계다? 이거는 아니죠. 내용만 맞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분명히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황선홍 감독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 황 감독이 이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당시에 이제 올림픽이랑 아시안게임 동시에 준비하느라 이런 적도 있었어요. U23과 U21 대표팀을 창원이었나? 한 도시의 근처에 따로 소집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오전은 여기, 오후엔 여기 훈련을 지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요즘 세상에 한 감독이 두 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조기축구도 아니고 그럴 정도로 고심을 많이 하다가 탈락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고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은 전술의 접근법도 달라야 돼요. 아시안게임에서는 우리가 절대 1강의 전력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변수만 차단하면 우승하는 거고 올림픽은 비교적 언더독으로서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모드 체인지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 문제가 큰데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 감독 선임이 늦게 됐다는 문제까지 가지고 이번에 U23 아시안컵에 나오고 말았습니다. 일본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뭐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본과의 비교인데요. 일본은 뭐 계속 그래왔듯이 아시안 게임은 U21로 준비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도 U21이 나왔습니다. 23이 아니에요. 2년 뒤 열리는 LA 올림픽 남자축구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죠. 일본은 그래서 이번 대회에 전체 최연소 선수단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16개국 중에서 5번째로 나이가 많아요. 한국은 U23 풀전력, 물론 한국도 뭐 19세, 20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19세, 20세가 막 많고 최대가 21세였던 일본과는 격차가 엄청나게 컸죠. 그 이번에 진 겁니다. 일본은 연속성이 확실하게 감독을 선임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U23 감독은 오이와 고 감독입니다. 2021년부터 장기 플랜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세 감독이 뭐 경력이 애매하거나 뭐 전임 지도자 하다가 올라오고 이게 아니에요.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가시멘틀러스에서 시켰던 그런 감독이니까 프로에서 명백한 성과가 있거든요. 그런 감독이 일본 축구협회에 와서 오래 근속하고 있는 겁니다. 2022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준우승을 했죠. 한국에 지면서. 그런데 2024년 U23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서 파리올림픽에 나갔고 파리올림픽은 비록 최종 성적은 8강이지만 조별리그 전승 그리고 보여준 경기 내용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재계약을 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두 개 올림픽을 한 감독에게 연속으로 맡기는 거는 일본 축구협회에서도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원래도 조금 한국보다는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 팀만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감독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어차피 16명 대표팀 감독이라는 게
비는 시간이 엄청 많거든요. 뭐 수술 맨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오이하 감독이 사실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일본 내를 돌아다니면서 J리거들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것 너무 시간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막 4년씩 두 대회를 준비하니까. 그래서 파악은 어차피 애저녁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이하고 감독은 해외 연수도 갔다 왔습니다. 일본 축구협회에서 보내줘서 한 달 동안 빅리그, 뭐 분데스리가 뭐 이런 빅리그 팀 5개를 돌면서 연수를 했어요. 이렇게 감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육성까지도, 선수만 육성하는 게 아니고 감독까지도 재임 기간 동안에 육성을 하는 게 또 일본 축구협회의 방침이었습니다. 물론 아시안 게임은 우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까지 말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요. 왜냐? 선수빨이 있으니까. 자, 이번에 여기 못 온 U23 레벨의 그 나이대의 대표적인 선수만 해도 배준호, 이현주, 양민혁, 김민수, 윤도영, 강상윤, 황도윤, 박현빈, 김지수 등의 K리그 주전급이거나 유럽파인 선수가 제가 딱 생각나는 것만 9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일드카드, 병역 혜택을 아직 못 받은 대표급이고 좀 주로 해외파인 선수들 혹은 뭐 대표급의 선수들 보면은 뭐 한 엄지성, 이태석, 양현준 정도 있거든요. 지금 말한 게 합치면 12명이에요. 이들이 다 들어오면은 뭐 아시안 게임 대표팀은 뭐 아시아에선 진짜 독보적인 전력이 됩니다. 뭐 기존 아시안 게임처럼 손흥민, 이강인 요 정도의 선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한 멤버들의 전반적인 질은 역대 아시안 게임 중에서도 최고일 수도 있거든요. 평균치로 보면. 그래서 무조건 강해요. 근데 화려하다고 무조건 우승하다는 보장이 또 있는 건 아닙니다. 2018년 대회 무려 뭐 조현우, 손흥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뻔하다가 겨우 우승한 거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민성 감독을 향한 좀 지원이 전술적으로도 필요하다. 2018년에도 김학범 감독을 이제 뭐 당시 김판곤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축구협회에서 기술 지원 파트에서 뭐 전술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승에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민성 감독도 지금보다 축구를 개선시켜야 되고 현영민 위원장을 비롯한 뭐 전력 강화위가 할 건지 뭐 누가 할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승을 할 것 같거든요. 다만 아시아에 이제는 약소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번 U23 아시안컵 보면서 했고 이게 한국에는 나중에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시리아 경기를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아무도 안 봤을 텐데 2게임이나 풀로 보면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시리아는 B조에서 1승 1무 1패를 했습니다. 한국이랑 조별리그 전적이 승점이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로 한국은 조 2위, 시리아 조 3위로 이제 생존과 탈락이 갈린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가 되게 잘했거든요, 기대에 비해서. 근데 이번에 감독 데뷔한 부임 겨우 3개월 차인 초보 감독 알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지시를 하고 감독을 했는데 전술이 너무 좋았어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세계 트렌드를 거의 다 따라가고 있었어요. 빌드업 할 때 3-2-5로 전환해서 빌드업하고 카운터 프레싱하고 공격할 때는 딱 그 부분 전술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쉽게 말해서 약간 이정효식의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리아 감독이. 그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다음 U23 아시안컵은 이번 U23 아시안컵처럼 뭐가 안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올림픽 본선행 여부가 걸려 있습니다. 그죠? LA 올림픽은 여자 축구의 티켓 확대 반대급부로 남자 축구 티켓이 줄어들어서 다음 U23 아시안컵에서는 결승에 가야, 그러니까 2위 이상을 해야 LA 올림픽 본선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성적이 나아져야 돼요. 지금처럼 4강에서 탈락하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리아의 경기력을 보니까 한국이 만약에 뭐 2년 뒤에 다음 U23 아시안컵에서 저런 중동 나라고 우리가 감독 누군지도 몰랐는데 만나고 보니까는 전술이 생각보다 좋은 거야. 이런 나라를 만나버리면 전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그런 복병들이 아시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린 분명히 해야 되고요. 이번에야 뭐 우즈벡이랑 일본 뭐랄까 질 수도 있는 나라들한테만 졌지만 진짜 다음 U23 아시안컵 준비 똑바로 안 하면 시리아 같은 나라 만났는데 갑자기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참사 소리 붙겠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준비가 더 똑바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시리아를 보면서 느낀 거는 감독 제목이라는 게 찾아보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부임 후에 너무 지도한 기간이 짧다, 감독 인재풀이 적다, 뭐 이런 두 가지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 알 후세인 감독 시리아의 사례가 다 반박하고 있거든요. 부임 후 3개월 만에 저 정도 팀을 만들었어. 그리고 뭐 그 나라에서 선수로서는 스타긴 했지만 감독으로서 완전 생초보인데 생각보다 되게 잘했어. 뭐 이런 점을 볼 때 찾으면 있다. 우리나라에 뭐 그런 감독 인재 없겠어요?
기회를 안 주고 찾지 않아서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최대한 화려한 U23 감독직을 신태용, 김학범, 황선홍 순서로 줬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뭐 아시안게임 말고요, 올림픽 성적이 8강, 8강 예선 탈락이에요. 이거 뭐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럴 거면 어떤 지식과 의지가 있는 젊은 지도자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상상력을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장기적인 전략도 세울 수 있죠. 젊은 지도자가 와서 하면 좀 길게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민성 감독은 일단 잘 해주길 바라고, 생각보다 잘 해주고 어떤 트랜스포머가 되면은 올림픽 잘할 수 있죠. 저는 그걸 응원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장기적인 전략, 축구협회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김은중 감독이 U20 월드컵 잘했잖아요. 묶어둘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일본 축구협회도 오이와 고 감독이 그냥 뭐 별로 불러준 데가 없어서 눌러앉은 게 아니에요. 일본 축구협회에서 U23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제1 리그에서 또 오퍼가 있었대요. 그런데 일본 축구협회에서 이 감독은 잡고 싶다 그래가지고 프로팀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재계약을 시킨 거랍니다. 그냥 눌러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축구협회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전략과 투자를 통해서 감독을 육성도 하고 장기적으로 비전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축구협회가 그런 적이 있는가? U23 대표팀 역사에 아예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선수발로 아시안에서 우승한다고 우리가 만족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냐면 아시안게임 우승이 갈수록 너무 당연한 게 되고 있기 때문에 3번 연속으로 했잖아요. 이제는 못하면 욕을 먹을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 하기도 어려웠는데. 그럼 우리 남은 목표는 뭡니까? 올림픽이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올림픽을 못 갑니다. 본선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2번 연속 탈락이라는 게 충분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초한 비극, 스스로 불러온 재앙, 수불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략부터 바꿔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